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40일의 고급 해설을 담당해드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이 40일의 고급 시험은요 역대급,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격률이요 올해 봤던 시험 중 최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50%가 넘어요. 50에서 60 그 사이가 나오는데 이번 40일에는 40%, 그것도 초반 한 4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은 시험을 보신 분이 아니라 시험을 볼 분들이라는 거 제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떨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이 41회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근대와 근현대가 3대 2의 비율로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전근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근대. 자, 이 전근대를 시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나누냐면 선사, 네, 그 다음에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고려예요,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몇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선사에서는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고대에서는 7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중세 고려에서는 8문항, 조선에서 12문항, 압도적으로 지금 많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합치면 몇 문항이 될까요? 네, 딱 나오죠 여러분들? 네, 30문항. 이렇게 해서 50문항 중에서 전근대가 30문항이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문제 구성을 보신 거 아시죠? 이거는 이제 매번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근대 지금 선사, 고대, 중세, 조선인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누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입니다. 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 이렇게 나눠 볼 텐데요. 자, 전근대에서 정치가 몇 문항이 나왔냐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무려 1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치 파트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제는 굉장히 적어요, 3문항. 사회는 더 적어요, 2문항. 그리고 문화에서 무려 8문항이 나오고 있음을. 자,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 문항이에요? 합치니까, 27문항. 이거 왜냐면 앞에 선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거 빼야 되죠. 그래서 27문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조선까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아셨고, 그 다음에 정치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능검을 준비할 때는 왕들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고대부터 조선까지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한능검의 합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뭘 했는지를 모르면 한능검은 여러분들 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니까 여러분 인지하시고 어떤 왕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전근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근현대 구성입니다.
자, 근현대는요. 개항기하고요. 예, 개항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본다면 세시풍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몇 문항이 나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개항기는요. 개항기는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5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10문항이 나왔고요. 현대에서 5문항. 세시풍속은 1문항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합치니까 몇 문항이에요? 합치니까 20문항. 그래서 30문항, 20문항, 50문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궁금하실 텐데, 과연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땠길래 이렇게 어려웠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한번 고급 시험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요, 몇 문항이 나왔냐면 7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7문항은요, 앞에 40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와요, 늘. 5문항에서 7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고급은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24문항. 그리고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19문항. 네.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0문항.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역대급으로 어려웠냐라고 한다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을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걸로는 풀리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는 이 이유 때문에 41회는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항, 공부를 했으면 풀 수 있는 문항은 난이도 중 24문항, 난이도 하 19문항이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 특히 고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는 요행을 바라고 공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한국사 능력 자격시험 고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요행을 바라고 그냥 벼락치기로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어떻게든 합격하려는 그 모습은요, 글쎄요, 저는 그 한능검의 자격증에 과연 자격이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능검 고급을 합격을 하시려면 적어도 이 투수에 있는 이 기본적인 40강의 개념은 들어주시는 게 저는 그게 기본적인 한능검 자격증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난이도 중과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만 맞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웠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됩니다. 그건요. 예. 찍어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운에 맡기자고요. 하지만 맞춰야 되는 문제들은 분명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초장부터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이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험 문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좀 하나씩 좀 이제 따져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항상 여러분들 주어진 지문에서 키워드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보니까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느 시대예요? 이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변홍사가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고르면 되는 거예요. 동굴이나 가까이 망집에 이거는 구석기. 평등한 공동체 생활 구석기, 신석기. 오수전 화천, 중국 화폐 철기. 고인돌 이게 청동기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가락바퀴 신석기.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예. 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뭐 틀리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라 맞추라고 주는 문제니까 여기서 틀리신 분은 대책이 없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꼭 맞추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조선열전, 항상 여러분들 주어진 요 자료를 좀 잘 보세요. 조선열전에 보니까 뭔가 조선 사람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가 등장하네. 한나라.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자 상투를 틀고 건너왔대요. 예, 상투를 틀고 건너왔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아, 한나라 시대 때,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상투를 틀고 조선에 온 사람 누구죠? 위만입니다. 위만. 그죠? 그러니까 이 위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그러니까 단군조선, 위만조선 있잖아요. 그 위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예요. 가볼까요? 자, 일단 준왕을 고조선, 단군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다. 기억은 맞아요. 기억 맞습니다. 일단 기억 맞고요. 기억 맞으니까 여기 보니까 일단 보니까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리을은 틀렸다는 얘기네. 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 것이죠.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에 맞서 싸웠다. 한무제한테 이제 망하잖아요. 왕검성이 결국 함락되고 무너지잖아요. 이제 이때 이제 우거왕 때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고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묶은 2번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신 게 뭐냐면 진번, 임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한사군,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설치했던 한사군이 낭랑, 진번, 임둔, 현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번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거는 그러면 한사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낭랑, 진번, 임둔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고 위만조선이 복속을 시켰고 그 이후에 한사군이 거기에 다시 설치가 된 거죠. 그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기억하고 디귿을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뭐 살짝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연나라와 지금 뭐 맞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준왕 때의 모습, 단군조선 준왕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2번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볍게 갈까요? 가나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옥이니까 고구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공동 무덤이니까 옥저. 가는 고구려, 나는 옥저. 자, 대가들이 사자 조이. 정답이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음락한 경렬 중천 책화. 책화는 동해입니다. 12배, 일책 12법. 이건 부여하고 고구려. 낙나가 외수출. 변한. 천궁과 신성, 소도, 사만.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지만 여러분들 1번,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쉽잖아요. 고급에서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죠. 그죠? 맞출 수 있는 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100점 만점을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라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진흥왕이 공격해서 멸망했던 나라 태가야. 그죠? 그럼 대가야의 문화유산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건 뭐 시험제 많이 나왔죠? 네. 지금 금동관, 그다음에 판가보.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은 이건 백제의 문화유산입니다. 창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사리를 모셔두는 그 감, 그 함이에요. 네. 3번은 이제 신라죠? 천마도. 4번은 고구려. 연가 7년명. 이게 적혀 있는 그런 금동 열의 입상이고요. 요거는 발해의 도율사자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뭐 가볍게 뭐 이런 문제는 뭐 너무 기출이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이게 쉬운 문제 있어요. 역대급으로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 나는데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가나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것도 뭐 풀 수 있어요. 볼게요. 자, 지금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죽었네. 그럼 이 백제왕은 근초고왕이고 이 왕은 고구려의 고국 원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근초고왕. 그 다음에 이 나는요. 고구려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를 함락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고구려 왕은 장수왕이고, 그죠? 장수왕이 백제왕은 죽은 백제왕은 계로왕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건 지금 근초고왕의 공격이고 이거는 장수왕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는
장수왕의 아버지인 광개토 태왕이 들어오면 되겠네요. 가볼게요. 자, 미천왕이 낙랑군. 자, 미천왕은 그 앞의 시기죠. 예, 장수왕 고구려는 그 앞의 시기니까 틀렸고, 당이 평양에, 이거는 고구려 멸망시켰던 이야기니까 뒤쪽이고, 이문진이 유기를 간출인 신집, 요거는 영량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야 돼요. 7세기 영량왕 때니까 틀렸고, 요건 여러분들 문제집이 다 있습니다. 별책이 다 있어요. 고구려가 후연을 공격 요동 땅을 차지했대요. 요동 땅이 이제 고구려 땅이 된 거야. 그 왕이 바로 뭔가 차지했잖아요. 정복했잖아요. 그저 느낌. 광개토 태왕.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관국엄이 이끄는 위초고, 중국의 위초고 그 위나라예요. 이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해서 4번입니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나왔습니다. 자, 가는 지금 부소산성이네요. 낙화함이 있겠네요. 자,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 백제는 이 회의기구가 정사함이죠. 정사함. 그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관북리 유적. 여기 이제 도읍지, 그 왕이 살던 그런 곳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발굴되고 있습니다. 백제 금동대학로가 발굴? 아니요. 백제 금동대학로는 능산리 고분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다.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뭐, 솔직히 뭐, 1번, 2번 모르더라도 백제의 대표적인 5층 석탑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있잖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좀 맞춰야죠. 그죠?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귀족들의 놀이도구인 나무주사위. 요거는 이제 신라. 동궁과 월지, 거기서 이제 발견된 거죠. 경주에서. 무령왕 부부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무령왕은 여러분 공주죠, 공주. 부여가 아니라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으로 해서 3번. 이런 문제 풀어줘야죠. 맞춰줘야죠. 이런 문제 있다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 20문항,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 약 20문항. 이렇게 있으니까 어려운 게 틀리더라도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겁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수로왕이네. 김수로왕. 김해네, 김해. 그죠? 예. 가야의 12대 손입니다. 화랑이 됐고요. 비담해란을 진압했고요. 무열왕 딸 지소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 김해 김씨 출신으로 경주 김씨 집안 가서 대등한 위치에 올랐던 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네,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김유신. 자, 그러면 김유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죠. 난이도 한 중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매소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기벌포 매소성 싸움이잖아요. 나당 전쟁에 있었던 이야기 원술에 해당하겠습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다. 관산성 전투하면은 이제 진흥왕 때죠, 여러분들. 당으로 건너가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 뭐 김춘추 역할이 되겠습니다. 황산벌에서 계백이 있거든요. 그렇죠. 김유신과 계백. 이거 뭐 영화 황산벌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영화 보시면은 김유신과 계백이 이제 탁 부딪힌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상식 차원에서 김유신, 황산벌, 계백 연결하면 되겠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하였다. 자, 임존성에서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군을 격퇴.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백제보응운동이잖아요. 임존성, 이거는 흑치상지가 되겠습니다. 전혀 신라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황산벌, 계백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신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지금 당나라가 지금 보니까 신라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 발해의 남쪽 국경을 치게 하였다. 근데 뭐 실패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나라가 지금 발해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신라까지 동원해가지고 발해를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이건 뭐냐면 발해가 당나라를 괴롭히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당은 지금 발해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이 지문을 읽고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야죠. 당이 그냥
관계가 좋은데 치진 않잖아요. 관계 나쁘니까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해가,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발해가 당을 스트레스를 줬던 때가 언제냐는 이야기죠. 그건 바로 발해의 무왕일 때죠. 무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문위를 통해 가지고 산둥반도를 치잖아요. 그 이야기 그렇죠 이거죠. 장문유가 이제 이 당나라 쳤던 거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당나라 견제하려는 모습이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흥, 김대건. 대흥은 문왕의 연호입니다. 천리부등 동북방 말가를 복속시켰다. 이것도 이제 문왕대 이야기고요. 별무반을 편성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했대요. 이거는 여러분 고려시대의 윤곽이잖아요. 그죠? 연개소문이 정변. 이거는 고구려. 발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장문위가 등주를 공격하였다. 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 부석사 등장했고요. 화엄사 등장합니다. 부석사 하면 딱 떠오르는 승려가 있어야 돼요. 네, 바로 통일신라 의상입니다. 그죠? 자, 의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황룡사 구층목탑 자장, 무예가 원효, 보현시번과 이건 이제 고려죠. 균여, 인도와 중앙아시아 왕 오천 축국전 해초, 관음시상, 관세음시상. 정답은 5번 의상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문화 파트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키워드 봐야 되겠죠? 헌창 나옵니다. 김헌창. 키워드 원종 애노의 난.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하대의 출발과 마지막 그 신라 하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신라 말기란 얘기예요.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사실. 왕명으로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대요. 이거는 이제 진흥왕 때 삼국시대고요. 김음돌 이거는 신문왕. 통일신라 출발할 때니까 틀렸고, 병부설치 법흥왕, 장보고 신라 하대 통일신라 말기 인물이잖아요. 장보고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관료준 지금 노고 페이지는 신문왕. 정답을 해서 4번입니다. 자,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공산전투입니다. 아주 이 왕건이 견훤한테 거의 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위기 상황. 고려를 지금 왕건이 세웠네요. 그럼 이게 먼저죠. 일단 고려 세웠고, 태조 왕건이 고려 세웠고, 그러면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가 되겠습니다. 나가. 다음. 다.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선군. 1, 2천 전투인데요. 이 1, 2천 전투는 바로 이 고려가 후백제를 멸망을 시켰던 그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후백제의 그 목을 조았던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입니다. 견훤이 막내 아들, 견훤이 지금 고려로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느낌이 오죠? 지금 고려를 먼저 세웠고 견훤한테 밀리고 있는 시점이 가예요. 그죠? 공산전투니까. 그러니까 다와 나보단 나와 가가 먼저 앞서겠죠. 그러니까 일단 출발은 나와 가. 나 가로 이 다라는 몰라도 1, 2천은 모르더라도 나와 가. 지금 여기 보니까 신검은 견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견훤의 아들이 지금 맞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견훤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사실 신검 잡으려고 견훤이 왔거든요 지금. 그죠? 근데 이건 모르더라도 신검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견훤 시대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막바지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몰라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 빼고 나와 가가 먼저 가야 됩니다. 나와 가가 먼저 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나가 라다예요. 나가 라다. 나가 라 견훤이 먼저 고려로 넘어왔고 견훤이 왕한테 얘기하죠. 아들 잡으러 가자고. 잡으러 간 게 바로 이 싸움이에요. 1, 2천 전투. 그죠? 그래서 나가 라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해서 나가라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의 업적입니다. 왕 아셔야죠. 자, 지금 보니까 12목의 경학박사 1명, 의학박사 1명, 12목 등장해요. 그럼 12목 어느 왕이에요? 성종. 성종이면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 4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양현고 설치 이거는 고려 예종이고요. 노비항건법 광종이고요. 전민변정도감 공민왕이고요. 정계개백유서 태조 왕건입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지금 뭐 또 키워드 등장했죠? 김삼이와 효심의 난 무신정권 때. 그러면 무신정변 일어난 요 시기니까 4번 딱 고르시면 되는 거죠. 가볍게 풀 수 있는 이런 문제 맞춰야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문제 있다니까요. 자, 가국가에 대한 고려에 대항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낙타를 지금 만부교에서 굶어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거 태조 왕건이 한 겁니다. 태조 왕건이 거란사신을 지금 이렇게 거란사신 가져왔던 이 낙타를 굶어 죽인 거잖아요. 거란과 적대적 정책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간은 어떤 나라냐면 거란이 세운 요 나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 관군이잖아요, 여러분들. 거란 때는 관군, 여진 때는 별무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화통도 가면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최무선, 특히 외구와 관련되고요. 진관치증 이건 조선시대로 봐야 됩니다. 조선 전기고요. 훈련도 가면 이제 임진이라는 과정, 임진이라는 과정이 만들어지니까 또 아니고 삼별초는 이제 몽골과의 어떤 대응수이 나온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종의 아들 교장. 그럼 이 승려는 누굴까요? 아까는 의상이 나왔고 또 승려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각국사 의천, 해동 천태종, 교관 염수 뭐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네, 그렇죠. 공부한 개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천태종.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백년결사 요새, 정의 쌍수 진울, 유불일치설 해심, 해동고승전 각훈. 정답을 해서 1번 천태종 의천입니다. 자, 가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지금 보니까 제술업, 명경업, 그 다음에 뭐 잡업. 이거 지금 여러분들 시험 쳐서 벼슬길에 나가는 거잖아요. 고려사니까 고려 과거 얘기하는 거네. 그죠? 시험 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시험 치지 않고 그냥 조상의 공로, 공로, 덕으로. 그러니까 음서죠. 가는 과거, 나는 음서. 그러면 갈게요. 제가 한 여자의 자손은 응시의 제안을 받았다. 이거는 조선시대 그런 거예요.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향리 자제가 중앙 관직을 진출한 통로. 그렇죠. 시험봐 통과하면 올라가는 거니까. 니은 맞고요.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로 시작. 이거는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고.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 적용. 네, 고려시대는요. 평등하게 다 적용됩니다. 정답은 니은과 레를 먹고 메컨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요. 찾아보죠. 뭐 고려와 몽골 간의 교류 또는 원과의 교류. 이건 너무 이건 시험에 꼭 나온다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경천사지 10층석 탑, 바로 원간섭기에 원의 영향을 받은 탑.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였던 그 유물이고요. 4번은 고려 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고려만국전조 세계 지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과의 교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물로는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화폐가 발행된 시기에 가화폐 핵심 뭐예요? 활구예요, 활구 여기. 활구면 고려시대 아니야. 그럼 고려시기의 경제 상황. 외관 설치 조선시대고요. 경시서 네 맞습니다.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보부상 조선 후기. 전문적으로 이제 조선 후기 때 확실히 돌아다니죠. 광산 덕대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중국과의 이것도 조선과의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경시서 고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왕의 업적이 나왔죠. 왕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누구? 태종.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통일보감 누구죠? 광해군, 경국대전, 성종, 탕평비, 영조, 칠정산, 세종.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들? 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게 바로 이때, 태종 때 있었던 내용.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마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자, 직지심체 요절.
흥덕사. 오케이. 연결돼요, 지금. 팔상전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인데 나가? 논산 개태사가 나오네. 논산 개태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나서 어떤 그 호국 사찰로 딱 세운 그런 어마어마한 전입니다. 팔상전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틀렸네요. 정답 나네요. 예. 안동 봉정사에 하면 극락전.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다가 뭐지? 이거구나. 합천해인사. 해인사에 팔만 퇴장경 맞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 군위. 여기 군위에서 여러분 축제를 해요. 예, 삼국유사. 예, 군위 인각사 맞고 주심포양식. 봉정사 극락전 주심포양식. 부속사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다 맞는 내용. 이게 틀렸어요. 법주사 팔상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면 알겠다. 이거는 종묘잖아요. 종묘. 예, 종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역대 군왕과 왕비의 신조. 이 상식이다. 1번. 네, 1번. 이 정도는 알아야죠. 한능검 자격증 고급인데. 공저와 여러 성인들 위패를 모셔놓은 곳은 성균관. 신농씨와 후직식의 풍년을 기원하는 곳 선농단. 토지곡식신 사직단.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진 것은 경복궁이죠. 정답으로 해서 종묘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왕이에요. 자,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꺽정이 나오네. 임꺽정 나오면 명종이에요. 명종. 그러면 명종 때 청해요청 조총부대 효종, 사군육진 세종, 을사사화, 무갑기을 네 번째 사화, 을사사화 명종.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노론과 소론이 남인 축출. 이거는 이제 숙종 때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종과 경종을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는 시점 선조 때. 정답은 그래서 네. 을사사화 명종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국문교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이에요. 자, 지금 보아하니까 의주를 지금 파쳐냈네. 이 왕이 도망간 왕이잖아. 누구야? 선조 아니야? 선조. 그리고 나는 내린 국문교서 그 이후에요. 지금 의주를 지금 파천갖고 국문교서 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의 수군을 대파하였다. 정답이네요. 1번이네요. 네. 의주가 있을 때 명량 1번이잖아요. 그죠? 신립 탕금대. 요거는 이제 개전 초죠. 초. 아직 도망가기도 전에. 그죠? 네, 틀렸고. 이종무 외구수 시바. 이건 세종 때예요. 지금 선조 때인데. 개해약조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이것도 역시 세종 때. 조선정부 통제에 반발 삼포 외란이 일어난 것은 중종 때. 그죠? 정답을 해서 1번 임진왜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여전이 나왔어요. 여전이 누구예요? 여전제. 청약용. 이건 풀어줘야죠. 여전제 정약용. 그러면 갑니다. 자, 의산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홍대용. 동의수세보원 이재마. 우서 유수원. 경세유표 정약용. 4번이네요. 네. 정약용은 1표 이서 아닙니까? 1표 경세유서, 이서, 목민심서, 흠음진서. 정답은 4번이잖아요. 그죠? 북학의는 박제가. 정답은 그래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대책의 내용. 이건 뭐 거의 중급 문제나 마찬가지다. 이건 초급도 되겠다, 이거는. 그죠? 1필로 줄인데요. 영정법, 영조 때, 균역법이잖아요. 영조 때. 그죠? 네. 균역법 대책 내용. 선무공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그 다음에 결작. 이거 개인 배운 거죠? 그거 답이겠네요? 네, 맞네요. 어염세, 선박세, 선무공관, 니은 디귿신의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이게 나이도 하예요, 여러분들. 예. 있다니까요.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다니까요. 이런 문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게는 대한제국되고요. 토지, 수십 년 효력이 폐지는 이거 세조 때 직전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조선과 에도막부로 있는 사절단이네요. 네, 누구죠? 이거 사진도 있네요. 통신사. 통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매년 정기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이건 중국에 갈 때 보여진 모습이고, 연행록 청나라에 갈 때,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가는 거, 이건 좀 통신사라니까. 네, 이거는 중국에 갈 때입니다. 사절 왕래를 위해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이건 여진족 올 때, 여진족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곳이고요.
네, 19세기 초까지 파견된 문화 교류의 역할을 하였다. 이게 통신사에 대한 내용이겠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기구. 자, 가기구 보니까 여기 지금 대사원 나오고요. 감찰 나오네요. 대사원, 감찰. 그럼 사원부냐? 사원부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사림의 건의로 중종대 폐지. 이거는 이제 조광조의 건의로 폐지된 거 소격서. 왕명 출납, 승정원. 국왕의 친위부대, 서울과 수원, 정조 때 장용령. 왕에게 경소와 사설 강론은 경연, 홍문관. 오포미와 관리 임명과질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네, 서경, 간쟁, 봉박, 양사, 사관원, 사헌부 이런 어떤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1, 2차 예송에서 각각 3년설, 1년설 주장했고요. 사문난적이라고 비판받았고요. 경신환국으로 사사되기까지 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사람 누굴까요? 느낌 잘 안 오시죠, 여러분들? 그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글쎄요. 제거하기 한번 전법을 한번 가볼까요?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 제문.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김종직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북벌유장 좀 넘어가고요. 반계수록이에요. 반계수록에서 토지제도. 이거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양반전 박지원. 대동법 확대 실시 김용. 북벌. 송시열, 윤휴, 효종. 이 사람들 북벌과 관련된 인물들이거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자, 밑줄근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평안도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홍경래의 난입니다.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 청해 군대에 의해 진압된 것은 이모군란. 백낙신의 타막,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 19세기 중반.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난 것은 인조, 그때 이괄의 난, 그죠? 정부의 약조를 맺고 집강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선천, 정주성 싸움이 맨 마지막 싸움이잖아요. 홍경래의 난.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연경을 왕래하는 상인들의 물건 수입을 일절 금지하거나 아니면 우리 전에 오로지 속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상인들이 지금 연경에서 이렇게 뭐가 막 수입되나 봐요. 지금 물건들이. 그러니까 좀 못 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지금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청화백자 조선 후기 맞고요. 시사 조선 후기 맞고요. 담배 상품작물 조선 후기 맞고요. 전기수 조선 후기 맞고요. 과전법은 조선 전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이것만 놓고 쭉 봐도 5번이 튀어요.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선 전기잖아. 다른 건 다 지금 조선 후기란 말이죠. 하나만 튀는 거니까 위에 걸 모르더라도 아래 거를 가지고 풀 수도 있다. 선지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지금 보니까 프랑스가 나왔네. 그죠? 프랑스가 나왔네. 그러면 프랑스인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거는 병인 박해네. 병인 양요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지 이거는? 나는 지금 척합이네. 그죠? 비석 세웠으니까. 그럼 병인 양요 척합이 그럼 그 사이에 뭐 남현군면 도굴 사건도 있겠고 신미양도 있겠고 뭐 느낌이 옵니다. 네, 느낌이 왔죠? 이게 정답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념시에 배운 내용들을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운용은 그 뒤쪽이고요. 이게 이제 강원도 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거문우 점령은 개항 이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조약 체결도 개항 이후입니다. 조선책령 유포도 개항 이후입니다. 정답을 해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약이에요. 지금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조미소 통상조약이잖아요. 무제한 유출 조항, 이건 강화도 조약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틀렸고 내지 통상권 최초의 조약, 이거는 조청상민 수능 무역 장정이고 청해 알선으로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 이거는 20세기로 가야죠. 1904년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스티븐스 메가타가 고문으로 파견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 이건 이제 강화도지역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그랬어. 네, 서양국가에 있는 최초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이에요. 가인물. 지금 보니까 일본 군사가 궁궐을 침범하였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다. 경복궁 점령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 동학농민 운동이잖아요. 그죠? 이 인물은 바로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을사의병이죠. 을사의병의 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신도숙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서재필,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던 인물은 최익현, 13도 창의군 뭐 이인영 또는 이인영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 되겠죠. 또는 허위 그런 인물들. 그다음에 우금치, 그렇죠. 예, 바로 동학농민 운동 전봉준.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준, 이휘종, 이상설, 해이글 특사 아닙니까? 네, 해이글 특사. 정답 5번이네요. 특고름 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상식이잖아. 고급에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있어요.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 인물은 임병찬, 베델, 양기탁, 조선 물산장려회 조만식, 서전서숙, 이상설.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환구단 등장했네요. 그러면 대한제국이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 상공학교, 대한제국, 광무개혁, 상공학교, 상공업진흥, 그 다음에 지계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 맞고요. 원수부, 기억 니은이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기창은 개항 직후고요. 유경공원도 역시 개항 직후. 다 1880년대 보여지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에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이러한 식을 연패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각 책임자 국무령제 보니까 지금 대통령제의 독재적 상황이 문제였다. 이거 이승만 비판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승만의 국제연맹 청원권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국민대표회의 큰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침체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승만 탄핵시키고 2대 대통령 박은식이 올라와서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제를 없애잖아요. 그죠? 그 그림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그 흐름 속에 국민대표회의 끝나고 요거네요. 그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단체라. 자, 지금 보니까 나석주 등장합니다. 김원봉,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의열단이잖아요. 김구에 의해 상하이에서 결성되었다. 이건 한인 애국단. 황무지 개항권 요구 저지는 보안회. 고종 강제퇴위 반대는 대한자강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백오인 사건 신민회. 4번입니다. 자, 가지역의 독립운동이에요.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오호 파인애플. 사탕수수. 중국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아니겠죠. 네. 하와이야, 하와이. 미주 지역입니다. 미주 지역. 권업신문은 연해주고요. 대한인국민회. 예, 이게 바로 미주 지역에 대한 설명.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 신한청년단 상하이, 28 독립선언서 도쿄. 정답은 그래서 대한인국민회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자, 승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양성. 좀 어렵죠, 여러분? 이근영.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 정답이네요. 2번이네요. 뭐 1번 좀 모르더라도 뭐 지청천 하면 쌍성보 바로 연결되잖아요. 2번입니다.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세웠던 인물은 노백민. 청산리 전투 대표적 인물은 김좌진.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이에요. 보니까 이 인물은 누굴까? 아하, 나라는 형체고 역사는 정치다. 그 유명한 문장 아닙니까 이게. 역사는 혼이다. 혼의 역사. 박은식이죠. 박은식. 자, 진단학회는 뭐 이병도 뭐 이런 인물들이고요. 여의당전서 정인보,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그렇죠.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과 연결됩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독사신론.
신채호. 조선사회 경제사. 요거는 이제 사회주의 쪽에서 연구되었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그 혼과 관련된 것은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한국독립운동지열사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지금 원산에서 지금 파업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건 1929년 원산 노동자 총파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인데 그 이후에 발표된 그 이후의 사실이 뭐냐는 거죠.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의 설립 1927년, 경성고무여자직공조합의 아사동맹의 결성, 이거 23년이거든요. 강주룡 31년, 조선노동공제회의 조직 20년, 조선형평사 창립 23년. 정답은 그러니까 29년 이후니까 31년.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는 틀리면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찍으세요. 네. 연도를 알아야만 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 어려운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그렇게 썩 제가 볼 때는 좋은 문제가 아니었다. 역사가 연도를 위한 문제를 푸는 문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강주룡 31년이니까 그냥 이건 뭐 그냥 통과. 너무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찍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면 여러분 100강 넘게 공부해야 돼요.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3번입니다. 자,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원봉이 조직했던 이 부대네요. 김원봉의 부대는 뭐가 있을까?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 최초의 부대 아니겠습니까? 의용대. 선생님 이거네요. 중국 관내에 겼던 최초의 한인군사 조직. 4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전부 자유시 이동했던 것은 대한독립군단,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 한국독립군, 남만주, 조선혁명군, 대한국민회군과 연합회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대한독립군, 홍범도가 이끌고 있었죠. 정답을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종교회 활동. 나철 나왔으니까 대종교 아니에요. 단군 아닙니까? 개벽신여성, 천도교, 중광단. 여기잖아요. 단군.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배제학단은 이제 개신교고요. 의민단은 천주교고요. 어린이는 또 역시 천도교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 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에요. 이거 지금 1940년대라는 거 알 수 있죠. 전쟁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감시한 어떤 그런 체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자, 골라보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원 신간회 20년대 틀렸고요. 조선어 학회사건 최연배 이극노디 투옥. 정답은 2번이네요. 40년대니까. 순종의 인산일 60만 세 운동 20년대. 정우의 선언 20년대. 윤봉길 홍코공원 1930년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0년대.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제강점기 시대 나왔고요. 카프예요. 사회주의 쪽이라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을 표현하는 문학. 자, 황성신문 일제강점기 아닙니다. 이 개항기입니다. 신채시 개항기입니다. 그리고 금수회의록 개항기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 답이 아니고 광야. 여러분, 광야하면 누가 떠올라요? 이거 상식 아닌가? 이육사. 그죠? 그러니까 5번 틀렸고. 하나밖에 없네요. 소설, 고향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농촌 현실. 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 리얼리즘, 사실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 이거 위수령이라는 거예요. 여차하면 육군 군대가 그곳에 진주해서 그곳을 어떤 그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은 원래 이제 그 지역의 치안은 경찰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군대가 들어와서 담당하는 그런 걸 이제 위수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위수령이 제정된 시기는 언제냐면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사실을 고르면 되는데,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거는 이제 유월항쟁 이후에 나온 모습이죠. 틀렸고, 부정선거에 한과는 4.19 혁명, 이승만 정부 때.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호언철폐, 독재 타도, 이거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그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역시 전두환 정부 때고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진 어떤 그 직전이죠. 아 3번, 4번, 5번, 1번 다 세트네. 그죠? 혹시 이 문제를 모르더라도 이게 뭔지 모르더라도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요. 지금. 풀 수 있어요. 지금. 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1번, 3번, 4번, 5번은 세트로 묶여지고 2번만 튀어요. 그죠? 그러면 2번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 개념만 공부하시면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식의 사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이거 전두환 정부 때인데요. 그러면 프로야구 6개구단 맞습니다. 전두환 정부. 언론 통폐합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니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의료 준칙, 혼부신 장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1번입니다. 자, 가다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랍니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좌우 합작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좌우 합작, 합작운동.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신탁통치 나왔네. 모스크바 3상회의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남조선 단독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네. 지금 50총선과 지금 연결되고 있네. 이건 그럼 뒤쪽이고 좌우합작운동. 그러니까 모스크바 3상,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 다음에 좌우합작, 그 다음에 뭐 이제 50총선 뭐 이쪽 연결되겠죠. 그죠? 물론 이건 이제 남북협상이지만. 그러니까 나가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나가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하셔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식이에요. 지금 군사 원조가 나오는데 월남 파견 있는 건 박정희 정부잖아요. 박정희 정부 외교정책, UN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교 수립, 노태우 정부,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FTA 체결, 노무현 정부, 한일협정 체결, 박정희 정부. 5번 고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IMF를 극복합시다. 그리고 남북 관계를 해결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IMF 직후에 등장했던 정부니까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공동선언 노태우 정부. 이산가족 최초 전두환 정부. 개성공업, 개성공단 정답은 3번이네요. 김대중 정부 때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박정희 정부. 아니죠.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7세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41회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네, 어려운 문제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연도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문제는 그냥 찍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그 문제에 충분히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거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 공부하시고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하시면서 시험 보기 그 직전 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자, 준비됐죠? 자, 저와 함께 시험반 공부 한번 시작해 봅시다.